법기술자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2달여 만에 그 모습이 공개됩니다. 특검이 전체 생중계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에 대한 특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법위는 재판이 시작되는 내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재판 종료까지입니다. 7월 9일 구속 적부심 이후 2달여 만에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되는 겁니다. 그 사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과 내란 재판 출석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속옷 차림 저항 등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지기현 재판부가 맡고 있는 기존 내란 재판과는 다릅니다. 특검에선 박억수 특검보 등 6명이 윤 전 대통령 측은 유정아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첫 재판인 만큼 어제 김건희 씨의 직업을 묻고 무직이라는 답을 얻은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특검이 먼저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박도 이어집니다. 이 같은 전 과정을 법원이 촬영 녹화한 뒤 언론사 등에 제공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신문은 중계와 촬영 모두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재판부가 내일 법정에서 보석신문의 촬영과 중계를 불허한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오늘도 열렸는데 역시 불출석했습니다. 11번 연속입니다. 7월 구속 적부심과 같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일 보석신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법원이 단 조건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중계는 아니고 법원 카메라로 촬영해 추후 공개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시차 중계가 됩니다. 헌재 탄핵심판 공개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처음엔 촬영을 허용하지 않던 지기현 재판부가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두 번째 공판에 촬영을 허가한 겁니다. 당시엔 어제 김건희 씨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 시작 전 촬영된 영상만 공개돼 재판 공방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직권남용 혐의, 즉 체포 방해 재판은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법원이 재판을 촬영해서 그 영상물을 언론에 제공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중계가 아닌 시차 중계 방식으로 재판 모습이 공개됩니다. 재판에서 언급되는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하는 건 각 언론사의 몫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계와 같습니다. 헌재는 재판 영상 파일을 재판 이후 혹은 휴정 시간에 언론에 공유했습니다. 심판정 전체 모습은 물론 질문 하나하나 모두 담겼습니다.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했습니다.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대리인의 말도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내일 재판 중계 결정은 향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내일 그 윤석열 추가 기소된 그 재판 요거하고 이제 바로 이어서 보석신문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특검에서 내일은 윤석열도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얄밉겠어. 아무 감정이 좀 실린 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 법원에다 생중계 해달라 했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이제 그 추가 기소한 건 이제 생중계 하기로 하고 뒤에 보석 신문은 이제 그거는 안 된다 했거든요. 이거는 옛날 그러니까 우리 그 윤석열 탄핵 심판 때처럼 그게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재판 중계니까. 사실은 형사 재판이 실시간 중계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요? 선거 때는 가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때는 그런데 제 얘기는 이제 심리를 그렇죠. 거의 처음이에요. 중계하는 거는 헌정사상 처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헌정사상 친위 구테타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구테타는 그냥 구테타고 지금은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일으킨 거기 때문에 친위 구테타죠. 그러니까 친위 구테타에 대한 최초의 이제 그 중계인데요. 그 중계도 이제 내란에 관한 거는 본류는 아니고 특수공무 집행 방해, 즉 이제 체포를 방해한 것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생중계가 되면 지기현 재판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란 재판, 본인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는 것은요. 공정하지 않은 재판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의 고민이 이제 무엇을 가지고 이걸 생중계를 안 할 것인가를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보석 신문은 왜 그러면은 그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 보석 신문은 뭐 어떤 공적인 사건을 들여다 본다기보다는 신변 잡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보석 결국은 이제 보석을 왜 해줘야 되느냐? 내가 어디 도망갈 염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안 할 거고, 근데 내가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술도 한잔 하고 싶고, 내가 밖에 나가면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 그런 신변 잡기 이야기에 가까워. 너무 좀 감정적으로 좀 이거는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제 변호사님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맞는데 약간 재판부가 이런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프라이빗한 문제가 공개되는 것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무 사적 영역의 얘기가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는 의료 기록 이런 것도 그렇죠.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재판부가 개인정보 보호 침해에 그런 부분도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재판단입니다. 이거는 윤석열의 선동의 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굉장히 반인도적이고 굴욕적인 고문에 가까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양심수인 것처럼, 이렇게 모스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국제사회에다가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 이번에 왜 현대차 노동자들이 구금된 것처럼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힘들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정치의 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비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래도 사실 이게 뭐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헌재 탄핵 심판 때 가끔 봤잖아요. 거기서 무슨 호수의 달 그림자 뭐 헛소리 많이 하는 거.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게 사실 은근히 중독성 있어갖고 취향 특이하시네요. 내일 굉장히 기대돼. 그래서 사실 그렇게 봤는데 역시 그런 분이었네. 취향 굉장히 특이하시네. 아니 뭐 그게 사실은 많이 회자된 거 되긴 했죠. 그게 이제 어떤 감정으로 보냐의 문제는 개인의 어떤 이제 그 감성의 문제인 거고, 근데 많이 회자되긴 했습니다. 아니 많이 회자될 만한 이야기긴 하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외환죄, 그러니까 무인기 보내고 이런 것도 지금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 윤석열을 조사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블루 소환 조사했는데 지금 안 나온다는, 어제 엊그제도 이제 안 나왔단 말이에요. 30일 날 지금 그래서 추가로 2차 소환을 통보를 했다는데 이게 그러면은 윤석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는 안 갈 테니까 모레 구치소로 와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특검 입장에서 이 방문 조사를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안 가야죠. 안 가야 돼요? 끌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끌고 나오면 가장 좋은데, 끌고 나온다. 아니 끌고 나와야죠. 아니 왜냐하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왜 못 끌고 나왔냐면요. 그 한솥밥 먹은 사람끼리 잘 못해요 그런 거. 같은 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들이 잘 끌고 나오는 기법을 잘 모릅니다. 그 왜냐하면 검사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이 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특검에 파견된 그 내란 특수단에 있던 홍제동 대공분실에 있던 수사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떡대 다 좋아요. 다 이제 무술경관들이기 때문에요. 체포수를 할 줄 알거든요. 그럼 가서 진두지휘해서 끌고 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이니까, 그리고 같이 한솥밥 먹는 검사니까 그런 룰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의외로 양 특검이 지금 못 끌고 나왔잖아요. 내란하고 김건희 특검이. 이명현 특검이 끌고 나올 오히려 해병 특검 한솥밥 먹은 적도 없고. 한솥밥 먹은 적 없고. 해병 여기는 특검은 좀 굉장히 벼르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군복 입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군인인데 칼 차고 있잖아요. 군인이 하나. 근데 이명현 특검은 군검사도 있기 때문에 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칼 2개 찬 사람은 이런 것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무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가서 똘똘 말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병 특검이 사실 그런 결기면에서는 법무부도 딱 다 털었잖아. 순복음교회 김정한 목사 다 털었잖아. 전층을 다 털는 건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없어. 법무부가 다 털린 거는 맞습니다.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 해병 특검 그 수사관 한 분하고 한번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네. 벼르고 서로 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마 해병 특검에서 분명히 윤석열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결국 오더를 내린 사람은 네, 어제 네. MBC 단독을 보면 그 이종섭이 태세 전환을 조금 해서 네. 윤석열의 수사 외압 일부를 그 진술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모르쇠를 하고 있는 게 나는 전화 받은 적이 없고 내가 알아서 다 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리를 탄탄하게 세워줬던 임성근 사단장의 외사촌 동생인 그 검사? 박철환 검사가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산지검에 있더라고요. 네네 압수수색 부산지검 무슨 뭐 경제조사 뭐 단장으로 갔던데 여기가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8월에 박철환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서를 대검에다가 접수시켰거든요. 근데 대검은 여태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노만석 그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리도요. 자기 식구 감싸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대검 차장으로 임명한 거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빨리 날려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그 청문회에서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임성근 사장이 문자 보고 뭐 하다가 걸렸었잖아. 그래서 그 자기 사촌이라고 코치해줬잖아요. 그때 그거 저희 동영상 그거 한번 좀 틀어보고 가시죠 한번.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네,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외부인과? 법조인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어떤 관계입니까? 제 친척입니다. 혹시 문자 주고받는 사람 친척이라고 했습니까? 예, 현직 검사입니까? 현직 검사입니다. 박철환 검사 당시 강주 고검 검사인데요. 그 오늘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했는데 그럼 이 구명 로비 이거로다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명 로비 의혹도 있죠. 왜냐하면 당시 박정훈 수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사 사건, 즉 익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가 이것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보강 수사를 해서 보강 수사 아니죠. 인지하고는 이게 이렇게 인지됐으니까 우리는 수사권 없으니까 미강 경찰로 넘겨야 되는데 경북 경찰청에 계속 빨리 2차 발하고 요구를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포항지청이 빨리 사건을 우리한테 또 넘겨라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포항지청도 수사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다 태세 전환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박철환 검사가 로비에 연루됐을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그때는 박철환 검사는 광주 지청에 있었죠. 광주 고검에, 고검에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얘기 소문은 좀 돌았어요. 포항지청이 열심히 하려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초기부터 그러니까 그 연루가 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있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그 문자 주고받아서 조언받는 거 변호사법 위반으로다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변호사법 위반도 있고 공무원법 위반도 있고 공무원 횡령 강령 위반도 있으니까 사실 일반 공무원들 같으면 이런 일을 하면 거의 파면감이에요. 왜냐하면 현직 판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저 지금 국회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 상황에서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니 사실관계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거를 어떤 법조인과 의견한다는 것 자체가 진술이 오염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위증 등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될 수가 있거든요. 원래 합법적으로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동행해서 옆에나 뒤에서 적절하게 조언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보이는 일종의 그림자 변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많고 공무원 윤리강령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저 행위 자체가 위증을 방조하거나 교사한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뭐 직방이죠. 특이한 건요.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 변호인이 없습니다. 그래요? 혼자 그럼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든든한 변호사가 있잖아요. 박철환. 그래서 다 거기서 그 코치 받고 그 코치 받은 대로 가서 진술하고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막 무슨 1200자 막 읽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다 박철환 검사가 코치해 주는 걸
아예 끌고 가는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혹시 연락처 있으세요? 선임하시기. 가봤어. 다 여기 볼 텐데. 그래서 그런 거. 나는 오늘 그래서 압수수색을 나갔다고 그러길래. 네. 이게 그러면 아예 초기부터 포항지청에서 그 수사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다 어떤 거기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척 중에 검사가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게 박철환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저렇게 들통이 난 거죠. 자, 내일은 자 내란숙의 윤석열 법원에 나오는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출석을 하겠다는 건데 뭐 출석은 다들 아시겠지만 본인에 대한 보석 신문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재판 일정에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나가야 됐으니 나의 보석 재판에는 내가 참석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서 꼼수로 내가 주말에는 이제 교도소 안에서는 조사받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죠. 그것도 이제 보석을 받으려면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사는 거부하고 재판도 거부하고 보석은 나가야겠다. 근데 어쨌든 재판에 나오겠다고 하니까 특검이 이거를 생중계해달라,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게 특검법에 이제 규정이 있는 내용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를 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35부가 그래서 이 이제 윤석열의 출석하는 재판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도 좀 단서가 달린 게 보석 신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재판처럼 스케치하고 재판 들어가고 그러면 좀 보여주다가 이제 그만 나가라는 거. 할 가능성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 및 중계는 이제 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성 제거를 해서 인터넷 통해 이제 공개하겠다. 그런 이제 민감한 부분들은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윤석열 씨는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내란 재판에는 불출석하다니까 갑자기 체포영장 집행방해 재판에는 나오겠다. 또 보석도 직접 호소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의도가 뭘까요? 보석 신청한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든 반영하려는 저는 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난 7월 달에 재구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 10회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공판에도 나오지 않고 내란 특검 조사에도 불응하고 그러면서 무슨 보석 청구를 하는 겁니까? 보석 청구는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또 술수를 부리는 전형적인 어떤 법꾸라지 형태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참 서글프죠. 분노를 넘어서 서글프기가 합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의 동시에 법정에 출석하고 중계하고 이거야말로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고 신인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내란과 관련되는 것은 국헌문란 너무나 중대사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중계가 지기현 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하면서도 중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란이라든가 이런 권력형 비리 또 국헌문란 이런 것들은 발본색원하려면은 이런 중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행스럽게는 보석 신문에 대한 중계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전반적인 중계를 한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중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저는 헌법재판소에 그걸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아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중계가 안 됐으면은 헌법재판관이 또 어떤 결정을 했을지 그때 얼마나 우리가 우려했습니까? 지연되면서. 그래서 중계를 하게 되면은 국민 심판을 절로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침묵마저 거짓말인 죄 많은 김건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건희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김건희가 법정에 들어가서 앉는 그 과정을 언론 취재를 허가를 해서 그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어제 그 저희 생방 중에 그게 공개가 돼가지고 뭐 댓글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던데 함께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오. 이 장면 하나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장면 하나 보려고 그렇게 오래 걸렸어. 힘들었다 진짜. 진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무 장면도 아닌데 그렇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혼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 장면 하나 보는 데까지 저 한 여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줬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세금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맞아요. 아유. 수영번호 4398. 4398. 이번에 그 달고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카메라를 다 뺐습니다. 여기서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재판인데 왜 이거 중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개 재판이 원칙인데 거기서 공개의 의미는 사건 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법정에 들어가서 방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공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중계, 방송을 통한 중계는 재판장의 이제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재판 전 과정을 다 중계하는 경우에는 거의 헌법재판, 특히 탄핵재판은 뭐 녹화 중계라도 그런 식으로 공개를 했는데 일반 형사재판에서 그거를 다 중계한 일이 없다는 거죠. 있나? 잘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죠. 그럼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김건희 같은 사람 본 적 있나요? 지금까지? 없죠. 그러면 답이 됐잖아요. 대답해봐요.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요. 그래. 재판을 중계한 경우가 없었어. 오케이. 김건희 같은 죄 많은 여자 본 적이 있냐고. 없었지. 그러니까 하라고. 아니 그럼 나를 일단 재판장을 시켜줘. 내가 할게 그러면. 아니 근데 최욱임 씨님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개인 정보나 어떤 보안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한해서는 저 김건희에 대한 재판은 전 중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녹화 중계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도 그 심리 과정을 쭉 다 보면서 아주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중계까지 다 하면서 국민들이 다 알 권리를 충족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또 중요한 인물이고 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 선에서는 중계가 이루어지면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재판 똑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중계를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솔직히 그 윤석열 탄핵 심판 이게 녹화 중계였지만 그 중계가 안 됐다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굉장히 소름 돋거든요. 그 생각하면 오싹합니다. 그 중계의 힘이에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이제 내란 재판도 중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게 기사가 제일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는 건데 내란이 벌어졌고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막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일어서서 이제 탄핵을 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서 그다음에 특검까지 갔는데 그다음에 재판이 아주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이러다가 만약에 무죄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공소 기각 결정이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역사에 남겨야 되고 그래서 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내란 재판의 문제는 방청도 제한하고 있다는 그게 핵심이야. 그건 더 문제고. 그거는 공개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죠. 맞습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 공개는. 근데 지금 뭐 매 이런 애들은 김건희 재치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마스크 착용하고 나왔어? 마스크를 했니 아니 이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수준 떨어져가지고. 그거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재치가 아니고 그냥 신머리지. 아니 그리고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간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관매석을 해서 정말 네. 공무원들을 다 자기가 돈 주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꽂아주고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간 게 아니라 뭔가 해먹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정말 간접적인 피해자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 보면서 조금 그래도 사법부가 달라졌다. 달라졌어요. 네, 네. 라고 느낀 거는 그건 맞아요. 지기현의 윤석열 첫 재판 때 요 사진도 허락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마구 비판을 했다가 두 번째 공판 때 그제서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지기현이 윤석열한테 이름 뭐냐, 직업 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이걸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설마 윤석열이 누군지 이름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피고인이라면 누구든지 똑같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죠라고 하면서 대신 대답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정신문을 했죠. 네, 그거 잠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인정신문 판사가 묻습니다. 현재 직업 없으신 거 맞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김건희가 네, 무직입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본 적이 강상면 병상리가 맞나요라고 네. 묻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나는 김건희가 그 아시잖아요. 그쪽으로 종점 피웠잖아요. 그 다 알고 묻는 거지. 강상면 나 본 적 거기로 완전 휘어버렸잖아. 알고 묻는 거야. 에이 이거 나는 김건희가 이렇게 했으면 정상 참작. 예.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냐고 물으니까 아닙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이것도 약간 좀 봐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묻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직업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직업은 이렇게. 그다음에 본 적은 이렇게 묻거든요. 네. 아 본 적은. 근데 이거는 판사가 너무 질문이 길어요. 네. 깐깐하시네. 깐깐하시네. 다 짚어내시네. 네. 아니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 재판부를 내가 막 비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기현이에 비해서 이 재판부는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11월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한답니다. 2번 한다 그러죠. 예, 2번씩. 사실은 그래서 공판 준비기일도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공판 준비기일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공판 준비기일을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무 사항은 아니고 쟁점이 복잡하고 이럴 경우에는 공판 준비기일을 하는데 요게 이제 침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질질 끌려면 요것만으로 또 한 달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겠다.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좋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패러디 많이 올라오네요. 인정신문에 대해서. 그거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직업은 없으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꾼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댓글에서 패러디물로 사자네, 아니 사자. 그렇지 사실은 금융계에 종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렇잖아 사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침묵마저 거짓말을 하는 김건희 인정신문에서는 그래도 거짓말이 없었고 혐의에 대해서는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 다 부인했더만. 짧게만 하나씩 볼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김건희 법정 진술 한번 볼까요? 이미 과거 정권에서 2차례 걸쳐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주가 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 전에 다 털어준 거를 아직까지 저러고 있더라고. 내가 이거 보니까 화가 많이 나더라고. 아니 그 주가 조작 전문가들이 쓰는 그 에그까지 맞아요, 맞아요. 에그 알고 계셨잖아. 에그 알면 전문가지. 그럼 주가 조작계 암탉. 죄송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거라. 검을 잡는다며. 제가 오늘 좀 아프다고 했잖아. 암탉이라니. 에그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그 수액 맞고 온 거야? 아니야, 그거 세치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주가 조작해서 번 돈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요? 에그머니야? 재밌었어요. 이거 매일 밤마다 짜시는 거 아니야 뭘 짜짜. 21만 명이 보고 있으니까. 엄중합니다. 인생 엄중합니다.
자, 엄중해요. 아, 난 진짜 무슨 진짜 용어가 있는 줄 나 알았네. 뭔가 있는 줄 알고 상당히 위축되더라고. 와, 저분 그래도 대한민국 검사까지 하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금융 전문가. 네, 금융 전문가. 주가 조작에 에그가 많이 활용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명태균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그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그리고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윤영호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가 배달 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 건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그 사건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 이거는 배달 사고일 수가 없잖아. 김건희 씨가 윤영호하고 다이렉트로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배달 사고나? 그리고 그 그라프 목걸이였나? 네. 그거 알 크다고 좋아했다며. 좋아했잖아. 왜 그래, 진짜. 아니 그리고 저는 명태균 관련된 것도 진짜 김건희가 전 아직도 세상을 우습게 본다고 아는데 아니 카카오톡 몇 차례 지금 받은 거 가지고 됩니까? 김건희 육성이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 명태균하고 걱정 말고 잘 된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에 나온 증거가 수두룩 빽빽한데 여전히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 네. 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